자, 단면 상세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종합문제 1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순서로는 여기 위쪽에 방수와 보호 모르타르 이렇게 두 개씩 얹어줄 거고요. 비를 맞더라도 집과 연결되지 않은 곳은 한 번만 마감을 해서 방수하지 않고, 이 부분은 비가 옆으로 들이치면은 스밀 가능성이 있어서 방수를 옆쪽은 하고 아래쪽은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 부분을 F로 다 연결해 주시고요. 천장 몰딩 기준으로 트림도 해 주었습니다. 꼭대기에 가서 F로 같은 선끼리 정리를 해 주었고, 튀어나간 것은 트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 두 개를 미리 선택을 하시고 히든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방수는 MA 엔터, 목표를 점선으로 찍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처마 부분에 20만큼 물 끊기 홈 만들어 주시고요. 파랑색을 목표로 여기 마감선을 파랑색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 사실 녹색으로 그냥 두셔도 큰 상관은 없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빨강색 잠시 끄시고요. 기와 그려볼게요. 옵셋 20을 위쪽으로 3번, 라인을 허공에서 마감선까지 들어왔고요. 옵셋 300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옵셋 20으로 높은 선에서 낮은 선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PL 엔터 2칸 올라갔다가 1칸, 그리고 경사를 따라서 와서 기와 거리를 한 바퀴 돌려요. 그리고 경사선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이드라인은 트림 아니고 완전히 딜리트 하시고요. 꼭대기에 갖다 두고 경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을 일단 260으로 하고 끝에 갔을 때 나쁘지 않네요. 그럼 빠져나와요. 그리고 반대편 미러를 직교를 켜시고 좌우 반전 X로 양쪽을 다 분해하시고요. 튀어나간 건 지우고 트림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 라인을 하나 직교로 그려주고요. 트림을 이렇게 순서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머리 장식 이렇게 세로 선 하나 그리고 150을 양쪽으로 가면 전체 치수가 300이 돼요.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려서 걸쳐지게 무브를 하시고 위쪽으로 20만큼 옵셋을 해요. 자, 이렇게 아크를 그려주시고요. 가로선 2개는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연장을 할 건 하고 트림을 할 건 트림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선만 남기시고요. 기와 한 장 20만큼 위로 올려요. 자,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형태 그대로 그려주시고 기와 짝만 카피하셔서 25 한번, 50 한번, 2번 카피를 하시면 25 간격으로 카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숫기와는 양쪽으로 100, 위로 100. 항상 똑같죠. 아크를 그리고요. 가이드선은 딜리트 해요. 옵셋 20을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라인을 위로 150,
암기와 끝에서도 150 그린 다음 A 엔터로 이렇게 용머리 장식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미러를 해주시면 양쪽 끝에 들어가는 용머리 장식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제 단면으로 보이는 개구부가 거실창이죠. 렉탱글 거실의 안쪽에서 골뱅이 150,50 바깥쪽은 알루미늄 창 렉탱글 골뱅이 100,30 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렉탱글로 가로 중간에서 50,80 바깥쪽도 가로 중간에서 30,60 바깥쪽을 조금 작게 만들었고요. 미러 하셔서 가까이 이렇게 미러를 하세요. 얼마 가는지 상관없고 그냥 가까이. 자,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검은색 화면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하늘색이 아주 잘 보여요. 그런데 제가 지금 흰색 화면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 하늘색이 잘 보이지 않아서 색깔을 약간 어둡게 했고요. 중간에 있는 이 두 선은 파랑색으로, 파랑색 레이어로 변경을 해야 출력할 때 잘 나와요. 자, 스트레치 하시고요. 위쪽을 이렇게 테두리보의 끝에 붙이고 마감선을 트림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현관문이든 거실창이든 노란색 골조를 기준으로 꺾어지는 선을 지금 바로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 바깥쪽 벽이 안으로 침범을 해버리면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왔고요. 실내에는 보시면 문을 지난 게 아니라 벽을 지났어요. 그래서 문 없이 이렇게 벽으로만 갈 건데 이럴 경우에는 옵셋 20으로 파랑 선으로 이렇게 마감선을 좀 넣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안 넣는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벽체가 온전히 갈 때는 마감재를 좀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단면은 됐고요. 멀리 뭐가 보이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중심선 켰고요. 제가 지금 옆에 평면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예제 11번 평면도를 이렇게 화살표가 유력하게 두시고요. 앞쪽에 뭐가 보이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파악을 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잘랐고 앞을 보면은 벽체 끝선과 이 처마 끝선이 멀리 보여요. 이것부터 먼저 표현을 해볼 건데요. 단면상의 인면은 흰색으로 벽체부터 먼저 표시를 해요. 자, 그리고 처마 끝선은 중심선에서 600만큼 나오는 선이래요. 그래서 이 선을 라인으로 그려도 괜찮고 제가 무브로 조금 티 나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멀리 있는 게 처마선, 안쪽에 있는 게 벽체선. EX 엔터 한 번만 하시고요. 처마선을 기준 잡고 스페이스 하시고 이 노란색 골조선, 지붕 골조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요. 그런 다음 처마선은 지우시고요. 라인으로 위쪽에서 밑으로 200, 안으로 800, 그리고 이렇게 좀 올려줍니다. F로 정리해 주시고 지붕이 시작되었으면 벽체는 이렇게 트림으로 위쪽을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단면도로 갑니다. 단면도에 이 원래 없던 지금 방금 연장했던 이 선들 트림으로 원래 없던 것들은 트림을 해주세요.
MA 흰색을 목표로 이 노란색으로 내려온 선을 모두 흰색으로 통일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노란색 기준으로 테두리보의 시작선, 아래쪽은 기초의 끝선. 이렇게 흰색으로 라인 그리시고요. 이렇게 마감선에 들어온 아이들은 트림으로 정리를 또 해주세요. 이 집을 멀리서 보면 중간은 벽돌이고요. 위쪽은 몰탈리 WP 마감,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되고 녹색 도면층으로 멀리 보이는 처마, 옵셋 101번, 옵셋 81번 이렇게 원래 선에서 81번, 101번 옵셋을 해요. 그런 다음 라인 하시고요. 허공에서 원래 있던 이 지붕선까지 라인을 그리시고요. 옵셋 300을 내려와도 되고 올라가도 됩니다. PL 엔터, P라인 이렇게 위쪽이 낮고요. 아래쪽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빗물이 이렇게 그 처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기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가이드 잡았던 4개에서는 딜리트로 지우세요. 자, 이것은 무브 하셔서 아래쪽 끝으로 그냥 가져올게요. 자, 이것이 만약에 몇 개 안 된다 하실 때는 카피 하시는 게 빨라요. 카피해서 이 멀리 보이는 기와 선택하시고 스페이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위쪽, 위쪽, 위쪽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복사가 되고요. 제가 뭔가 살짝 잘못 찍었네요. 뭔가 겹쳤어요. 자, 다시 할게요. 카피 아래쪽에서 위쪽 이제 맞네요. 또 위쪽 반복해서 위쪽 끝부분 처마에 만나는 부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트림으로 단면에 방해받는 부분 트림하시고 이렇게 동떨어진 부분은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보이는 처마 표현을 했고 제가 지금 평면도를 가져온 건 벽체 위치가 좀 제가 설명하기 좀 불편해서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은 도면 보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벽체 꺾이는 부분이 현관 옆에 하나, 그리고 여기 주방 들어가는 부분 또 하나, 이렇게 2개의 꺾이는 벽체가 발생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 방문 들어가는 쪽은 목문,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철문, 이렇게 2가지 형태의 문이 이렇게 중간에 가려지는 게 없어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벽체 꺾이는 선, 이 선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선은 이 마룻대에서 왼쪽으로 95만큼 갔어요. 왜 95입니까? 하시면 마룻대에서 190이라는 벽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서 왼쪽으로 95, 오른쪽으로 95, 그 절반값 가기 때문에 이 꺾이는 벽체는 마룻대에서, 자, 그럼 마룻대에서 라인 가져왔고요. move 왼쪽으로 95만큼 이렇게 진행한 것이 벽체에 꺾인 선이에요. 자, 그래서 멀리 보이는 거니까 단면에 방해받지 않도록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셨고요. 문의 위치 왼쪽은 그냥 이 문에서 200만큼 갔네요. 자, 그럼 이 벽체에서 200만큼 진행한 이 부분이 문의 시작이고요. 오른쪽은 어떤가? 여기 마룻대에서 아니지, 지금 벽에서 벽 두께가 190이잖아요. 거기서 200만큼 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토탈 390만큼. 이 벽체선에서 옵셋 390만큼. 이렇게 간 것이 문에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자, 방문은요, 하늘색으로 바꾸고, REC 엔터. 바닥에 클릭, 골뱅이 900,2100.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자, 이 선은 딜리트로 지웁니다. 시작 위치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미러해서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의 중간. 두 점은 이 오른쪽 문틀 끝과 왼쪽 문틀 끝을 클릭 한 다음 커서를 좌우 반전이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서 허공에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잡고 기준선은 딜리트 해요. 여기는 벽체 꺾인 선이 없거든요. 문틀만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평면도 보시면 현관 벽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거실에서 현관을 가려주는 벽체. 이 아이는요, 쭉 올라가 보시면 문틀 오른쪽과 딱 만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흰색 선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몰딩 위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꺾인 벽체는 흰색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벽체 2개 꺾인 부분과 문틀의 위치까지 잘 잡았어요. 자, 그리고 옵셋 40만큼 안으로 이건 그냥 이따 미러 할게요. 그리지 말고요. 자, 바닥에서 950만큼 높이를 잡았고요. 손잡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평면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 방은요, 문 돌려서 닫으면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고 주방은 닫으면 왼쪽에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건 오른쪽, 왼쪽은 왼쪽. 자, 서클을 안쪽에서 50만큼 그리고 무브를 80만큼 들어와요. 높이 표현했던 것은 딜리트. 렉탱글 하셔서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요. 우리 방문은요, 그냥 조금 넓어 보이는 패턴으로 하나를 만들었고, 파랑색 도면층으로 그냥 20만큼 약간 안으로 좀 들어갔다 라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카피로 눈으로 보시고요. 그냥 좀 편안해 보이는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고, 중간 것은 조금 늘릴 거예요. 자, 트림으로 손잡이가 앞에 있으니까 잘라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모양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놔요. 딱 맞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빨강색 도면층으로 이렇게 열린다 라는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쪽 문은요, 미러 하셔서 안쪽만 잡을게요. 바깥쪽 문틀은 빼고 여기 있으니까. 자, 그리고 스페이스 하시고요. 기준점은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두 점은 문틀 끝과 문틀 끝을 클릭. 좌우 반전이니까 마우스를 쭉 내려요. 허공에 클릭, 스페이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꼭 그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철문이니까 뭐랄까 패턴을요 좀 적게 넣을 거예요. 크기도 작게 넣고 개수도 적게 넣고 크기 좀 작게 넣으시고 파랑색 도면층으로 가서 20만큼 이것도 음각이 있다는 것을 좀 표시를 해주고 이것을 하나만 카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2개만 넣어도 되고요.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3개 하실 분들은 사이즈를 좀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틀어진 것 같죠? 제가 뭔가 좀 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옮겼고요. 자, 이렇게 나무 문과 스틸 도어 이렇게 2가지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방에는요, 뭐가 이렇게 편편하게 있기 때문에 문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지 않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멀리 또 뭐가 보이냐면 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 난간이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그린 건 여기까지 테라스인데요. 계단이 1단, 2단이 또 보여요. 튀어나온 것. 이것을 한번 그려볼 건데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자, 흰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옵셋 300을 노랑선에서 1번, 2번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바닥에서 땅에서 150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가겠습니다. F로 이렇게 모양을 정리할 거고요. 땅선 밑으로 트림, 마감선 안으로 트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계단이 한 단, 두 단 이렇게 멀리 보이는 계단. 그 다음 계단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그리지 않겠죠? 자, 그리고 녹색 도면층으로요. 제가 난간을 그릴 건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에서 900만큼 난간을 표시를 해요. 옵셋 30을 밖으로 나와도 되고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밖으로 나오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카피하시고 난간을 잡고요. 스페이스 하시고요. 시작점을 찍고요.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지점에 클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올 거예요.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내가 여기서 찍으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사이즈를 제가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사이즈를 넣어서 카피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카피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있는 난간. 스페이스. 그리고 기준점은 뭐 아무데나 클릭을 해요. 그리고 두 번 간다 하시면 왼쪽으로 300, 위로 150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하겠다 하면 상대 좌표 한번 넣어봅시다. 골뱅이 마이너스 300, 150 이렇게 상대 좌표를 넣을 수 있고요. 또는 지금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상대 좌표 너무 어렵다 하시면 카피하시고 맨 위에 거를 찍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를 해요. 자, 이번엔 시작점을 이 난간의 끝, 밑에 있는 난간이에요. 위에 있는 난간 말고 밑에 있는 난간의 오른쪽 끝을 클릭, 위에 있는 난간의 오른쪽 끝을 클릭. 이렇게 해도요, 계단이 없이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 위쪽에 하나를 놓을 건데요. 계단이 있다고 보고요. 그냥 같은 치수로 이렇게 카피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평면도상에는 조금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해볼게요. 자, 라인으로 오른쪽 끝을 오른쪽 끝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거 너무 멀리 갔는데요 하시면 무브 하셔서 마지막 계단만 절반 정도, 한 150 정도 이렇게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여기 마감선 안에 들어온 선들은 트림으로 모두 정리를 해주시고요. 라인을요, 이렇게 앞쪽으로 50만큼 좀 빼놓을게요.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쁘라고 이렇게 했고, 여기서 또 라인을 옆으로 적당히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트림으로요, 이 위쪽은 좀 잘라주시고요. 가로 난간 3개의 선을 선택하고 위로 50만큼 이렇게 카피를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계단이요 보시면 난간이 이렇게 위쪽 계단, 중간, 그리고 그 다음 계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만큼 좀 침범해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로선을요, 수평으로 연장을 할 건데 어디까지 연장을 하냐면, 일단 여기 끝에도 난간이 하나 필요해서 이렇게 마감선 끝에 이 두 개의 난간을 카피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무브해서 얘들을 50만큼 안으로 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런 다음 이 가로선을, 이 두 개의 선을 스트레치나 EX로 방금 만들었던 이 가로 마감선에서 900까지 가는 부분에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위쪽은 좀 잘라 주었고요. 가로 난간이 시야로 봤을 땐 앞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 난간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테라스 위에 올라가는 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왔고요.
F로 이렇게 모양을 정리를 양쪽을 해봤고, 안쪽은 스트레치로 적당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사에 붙어 있는 난간들 길이 조절하시고요. 멀리 보이는 이 아이도 F로 정리를 해주시면 경사를 따라 올라오다가 옆으로 진행하는 이런 모양을 좀 표시를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재료 분리되는 부분은 세로 난간을 기준으로 모두 없어지는 형태. 벽체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난간이 올라오다가 꺾여 있다 라는 표현. 평면도에서 봤을 때 올라오다가 옆으로 꺾였다 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